네, 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최량입니다. 자, 오늘도 당뇨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또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와 함께 이 시간 진행해 주실 분이죠. 당뇨 전문의이신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 최수봉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먼저 사례자분의 이야기를 먼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당뇨병을 앓으신 지는 약 30년이 넘으셨다고 하고요. 당뇨병이 심했을 때는 체중이 30kg이나 넘게 불어났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발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심지어는 발목을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까지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상태가 꽤 심각하셨던 것 같거든요. 자,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중랑구의 한 주택가. 반갑게 제작진을 맞아주는 송근창 씨와 그의 아내 신선득 씨. 올해 나이 80. 송근창 씨가 처음 자신의 당뇨병을 알게 된 것은 약 30여 년 전의 일이었다는데, 그때는 뭐 당뇨가 그렇게 적은 병이 아니고, 적으니까 내가 배가 나오고 뱃살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적은 줄 알고 대수롭게 생각했었지. 근데 알고 보니까는 이게 완치가 안 된다는 걸 이제서야 느꼈지. 그래서 저 하루는 발이 시리니까 사우나 가가지고 45도에 물에서 1시간 이상 저거 했더니 발바닥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발바닥을 3번을 껍질을 벗긴 얘가 있어요. 당뇨 진단 후 갖은 식이요법과 민간요법에도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던 혈당. 한때는 발을 절단해야 한다는 말까지 들을 만큼 심각했었다는데, 하지만 현재 그의 혈당은 수년째 정상 수치. 지난 2004년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한 이후부터라는데, 당뇨 처음 진단 받았을 때 혈당치가 500 정도 나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제 혈당치는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지금 요새 공복에 뭐 95, 또 낮에 오늘 2시간 후에 재보니까 114,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니까 조절이 잘 되고 있지. 인슐린 펌프 착용하시면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나요? 좋아지죠. 우선 당뇨 환자는 당이 조절이 잘 되면 몸이 가벼워요. 근데 당 조절이 안 되면 무거워요. 예? 그러니까 요새 내 몸은 아주 옛날 평상시 아주 몸이 가벼우니까 아침에도 일찌감치 일어나고 뭐 이런 상태로 적응하고, 열심히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저거 해가지고 우리 몸에 피가 맑아야 저거 한다는 알아서 열심히 지금 체험하고 있지. 예전에는 언제나 부담스럽고 고역이었던 송근창 씨의 식사 시간. 하지만 안정된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성인용 밥그릇으로 가득 채워 한 그릇을 다 먹어도 부담이 없다는데, 평상시에는 소량의 기초량이 지속적으로 주입되고, 식사 시에는 먹는 양만큼 버튼을 눌러 인슐린을 주입하는 인슐린 펌프 치료. 정상인의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슐린 펌프가 췌장의 역할을 그대로 해주는 원리. 이 때문에 정상인과 다름없는 식사가 가능한 것이라는데, 인슐린 펌프 달기 전에는 겁이 나가지고 우선 먹기만 하면 당이 올라가니까 제대로 먹긴 못하고 했는데, 인슐린 펌프를 달고 나서부터는 뭐가 좋냐, 처음에 양을 300g에 500g 맞춰서 꾸준히 먹으니까 배도 안 고프고 딴 거 먹을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인슐린 펌프가 좋다는 걸 느꼈다고. 점심 나절을 지난 오후,
식후 운동을 나온 송근창 씨. 인슐린 펌프 치료 후 운동도 더욱 열심히 하게 됐다는데 인슐린 펌프 달기 전에는 운동을 안 했지. 예, 여기 이렇게 좋은데도 먹고 저거 하는 바람에 운동을 안 하고 잠만 자는 바람에 살쪄가지고 당뇨가 오고. 누구 못지않게 당뇨로 고생을 많이 한 만큼 다른 이들에게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 자기가 의사가 돼서 자기가 자기 몸 상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당뇨 환자는 고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안 먹기 때문에 영양사가 자기가 돼가지고 이 음식은 무슨 영양이 있다, 이런 그 영양사의 역할을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발목 절단 위기까지 갔었다는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화면상으로 보니까 뭐 지금은 다행히 건강해지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다리를 절단하는 게 장애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환자의 고통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네. 여러분 뭐 손가락 하나 아파도 쩔쩔매는데 거의 뭐 우울증에 굉장히 빠지시죠. 네. 굉장히 심각했어요. 예. 그렇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이나 식이요법에도 당뇨병이 개선되지 않아서 운동을 또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오른쪽 발이 붓고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정도라고 해요. 심지어는 유리를 밟아서 피가 났을 정도였는데도 모르셨다고 하시거든요. 자, 당뇨 환자분들에게 이런 족부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인가요? 많죠. 이제 특히 요새 같이 여름 때 보면은 해수욕장 같은 거 굉장히 뜨겁잖아요. 근데 당뇨 환자들은 신경이 마비돼 있거든요. 마비될 때가 뜨거운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픈 것도 모르고. 그래 뜨거운 데 막 지나면 하나하나 아프니까. 그래서 거기서 데워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 사람처럼 네. 그 유리 조각에 비어가지고 환자가 오는데 보면 유리 조각에 박혀서 오는데 하나는 안 아프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신경이 마비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 환자들 그래서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가 여름에도 많죠.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신경이 마비됐으니까 상황을 모른다는 거야, 다리 상황을. 그럼 그게 굉장히 다리 자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약 8년 전부터 그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셨고요. 당뇨병 증세가 호전이 되면서 발의 상태도 굉장히 또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좀 상태를 보니까요.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한 4일 후부터 계속 진물이 나던 발에서 더 이상 진물이 나지 않았고요. 결국은 발목을 절단해야 한다던 수술도 새끼발가락 하나만 절단하는 최소한의 수술로 많이 줄여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효과가 빨리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건 진짜 그래요. 우리 환자들 다른 병은 다리 자르려고 진단받고 온 환자들 보면은 인슐린펌프 달면은 이 환자처럼 뭐 하루 이틀만 해도 상처 부위가 좋아지고 진물도 없어지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치료가 우리의 세포의 우리 몸의 상태를 급격히 빨리 좋아시키니까. 그러니까 균도 없어지면서 혈액순환도 빨리 되거든요. 딱 보고 있으면은 혈액순환 되고 발이 차갑던 것도, 그리고 좀 까맣게 보이던 것도 인슐린펌프 달면은 그 다음부터 보면은 좀 빨개지기 시작하면서 훨씬 뜨뜻해지고 그러죠. 네. 굉장히 생각보다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납니다. 네. 이 사람 다리 자르려고 그랬다가 결국 안 자르게 된 거죠. 네.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분처럼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족부 질환을 앓는 그 환자분들에 대한 인슐린 펌프의 치료 효과가 또 연구된 바가 있다고요? 그럼요. 이 당뇨병 환자에서 가장 심한 것이 뭐냐면 다리를 자르거나 당뇨병 환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 중요한 장기들 다 피해를 보는데 눈이 망막지 와가지고 이제 장님이 되는 사람들도 큰 피해고 신장이 나빠서 혈액 투석하다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죠? 혈액 투석하게 되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다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다리 잃게 된 이유는 뭐냐면 다리가 우리 뇌에서 가장 멀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가장 망가지기 쉽죠. 그리고 혈액순환도 제일 멀리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당뇨병 치료하는 데 가면은.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말이죠. 아이, 20년 돼야지 망가진 거예요. 우리 몸이 강하니까. 좀 더 빨리 왔으면 다리 안 잘라도 되는데. 그래서 다리 자르는 게 굉장히 큰 환자한테 불행입니다. 장애우가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한 결과인데 43명의 당뇨병 환자가 다른 병에 다리 자르려고 왔습니다. 자르려고 진단받고 왔는데 처음에 들어올 적에 그 사람들이 다른 병에 치료한 거 보면 전부 다 300 정도 됐죠. 실전식구. 191부터 360까지. 이 환자를 인수펌프 치료하고 2주가 되니까 157 이하예요. 137. 이렇게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온몸이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4일 만에 진물 난 것도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치료 방법을 바꿨더니요. 완치된 거, 네. 수술 안고 다 난 거. 그리고 요것은 수술했다고 그러지만은 이 사람처럼 큰 다리, 네. 다리를 갖다가 통을 자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지치기. 그러니까 발가락 한두 개 자른 거죠. 다리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것이 20%. 그거 다 합치면은 한 명도 다리 자른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수술했지만은 발가락 자른 거고. 네. 그러나 이 두 병원은 서울에 있는 아주 당뇨병 유명한 병원인데, 걔네들도 똑같이 한국의 당뇨병 환자의 다리가 굶은 환자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다리 안 자른 건 34%예요. 다리를 절단해서 장려 만든 게 65.4%예요. 지네들이 보고 간 게. 또 한 명도 50.8%입니다. 우리 한 명도 없는데. 이렇게 다리를 안 자르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건강해지니까. 네. 얼마나 그 환자한테 큰 문제입니까? 다리 안 자른다는 문제가. 그쵸. 그런 환자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펌프 치료를 하면은 이 환자도 증명했지만은 네. 다리 안 자르게 된다고. 그 이유는 이 치료가 몸을 훨씬 건강하게 만드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환자가 잘못해가지고선 대학병원이나 대학병원 일을 가면은 다리 자르게 되죠. 올바로 알고 우리 쪽으로 오면 다리 안 자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환자들이 잘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환자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권리입니다. 그게. 잘 비교해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도 다리 감각도 찾으신 건 물론이고요. 또 예전에는 90kg이 넘는 좀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식사를 하셔도 60kg 중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다고 해요. 이 정도면 좀 진작에 일찍 그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드실 법도 한데요. 어떤가요? 그렇죠. 발가락도 새끼발가락도 안 자를 수도 있고 그냥 건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첫째는 당뇨병은 안 낫는다. 이런 생각 갖고 당뇨병과 합병증이 무서운 합병증이 틀림없이 온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저께인가, 무슨 일 때문에, 사람들 모인 데 갔더니 내 앞에서 하는 얘기 하는데 자기 아들이 당뇨병인데 당뇨병으로 틀림없이 합병증 오와서 나빠질 거라고 믿고 있으면서 계속 눈도 멀고 신장 나빠지면서 그렇게 믿고 살고 있더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죠? 아니, 왜 그렇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믿도록 얘기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또. 근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지금 그 의사들은 다리 자르거든요. 그러나 다리 안 자르 좋은 치료하는, 새로운 신기술로 치료하면 안 자르게 되는 거죠. 네. 그거 바로 이 사람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증 오기 전에, 이런 다리 자르는 것도 보면은 한 20년 동안 계속 공을 들여야지. 잘못 치료해야지 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전에만 와도 다리 안 자르게 되는 거죠. 일찍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 좀 망가지는 거를 천천히 망가지니까 그냥 거기에 숙련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태도를 빨리 바꿔야만이 건강 유지할 수 있다는 걸 환자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그 인슐린 펌프 치료를 일찍 시작하게 됐을 경우 그 치료 효과에 대해서 좀 연구된 바가 있을까요? 네. 이게 완치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31명이 완치됐는데, 네. 보니까 되게 기계를 달고 있는 기간이 되게 3개월 정도 돼요. 3, 4개월 되면 기계 띄고, 그다음부터 완전히 정상화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환자들 많이 생겨요. 그 당뇨병은 안 낫는 병이 아니라 췌장 기능 회복해서 완치되는 병이죠. 그 논문에 보면은 일찍 오면 올수록 1년 이내 오면은 전체 중에서 64%가 기계 띄고 났어요. 근데 2년, 5년 동안 늦게 온 사람은 반 정도, 6년 지나면 3분의 1, 10년, 15년 동안 좀 오랫동안 온 사람은 20%. 1년 동안 후에 보니까 10년 이상 한 사람도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찍 오면 올수록 낫는 일이 많죠. 당뇨병은 완치가 되는 병이에요. 이것은 세계적인 당뇨병 학술지에 그 논문으로 게재되어 있는 겁니다. 당뇨병은 낫는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인슐린 펌프를 빨리 시작할수록 완치율 또한 함께 높아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죠. 네. 실제로 우리 환자들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 환자 보면요. 이 환자도 기계 띄고 나서 지금 2년 만에 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정상이에요. 처음에 보니까 약간 혈당이 한 300~400이었던 것이 이게 이제 그 식사량이고 이 기초량인데 네. 식사까지 들어가는데 혈당이 정상화됐죠. 근데 석 달 후가 되니까 인슐린 14에서 2로 떨어졌어요. 7분의로. 그런데 혈당은 정상화됐어요. 넉 달 되니까 이제 1 정도 떨어졌어요. 14분의 1. 그래서 0.3까지 떨어져가지고 기계 띄고 났는데 어저께 보니까 완전히 정상이더라. 아직도 완치돼 있고. 그 당뇨병은 제대로 완치되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완치시킬 수 있는 의사한테 가면은 완치되는 거예요. 그런 거 꼭 좀 아셔야 됩니다. 네. 자, 근데 이 환자는 젊은 애긴 한데 당뇨병 걸리고 나서 3일 만에 기계에 달았는데 인슐린 펌프를 인슐린 양이요 이렇게 150단위까지 올라갔어요. 혈당은 450이었는데 인슐린 양을 계속 줄이는데 불구하고 혈당치는 정상화됐어요. 네. 결국은 나중에는 100일 되니까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혈당치는 평균 정상이에요. 맨 처음에 450이었던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기계 뜨고 나서 지금도 완전히 정상인데 군인까지 갔어요. 군대까지 갔는데 네. 정상화 돼서 보면 당화혈색소도 정상화됐고 공부에서 정상화됐는데 기계 떼고 정상화 된 다음에 3개월 후에 인슐린 얼마 만들어내는 양을 조사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진단받았을 적에는 인슐린 요밖에 안 나왔어요. 식전과 식후에. 그런데 인슐린 펌프 떼고 나서 그러니까 완치되고 나서 인슐린 적게 들어가니까 하고 나서 똑같은 음식을 먹였을 때 보니까 이렇게 한 2~3배 증가하고 식후는 10배가 증가했어요. 이건 정상치로 된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은 췌장기를 회복시켜서 인공췌장기로 인슐린병을 회복시켜가지고 완치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견되는데요. 네. 보니까 새로 진단받는 환자의 경우에는 되게 4개월 만난 일이 많아요. 4개월 만난 일이 많죠. 좀 늦게 사람은 차이는데 오래된 사람, 이 사람은 30년 된 사람인데 약 한 2년 만에 기계 뜨고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환자도 이런 환자 되면은 굉장히 오래된 환자들이죠. 네. 5년, 10년 된 환자들도 낫는 일이 있습니다. 계속 하면은. 그래서 당뇨병은, 오래됐어도 잘 치료하는 경우에는, 치장을 회복해가지고 완치돼서 아무 약도 안 먹고 네. 인슐린 펌프도 안 달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 보고뿐만 아니라 네. 다른 나라의 다른 의사들 보고가 같은 종류의 보고들을 많이들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병은 완치 안 되고 하필 오기 때문에 절망감에 빠져가지고선 막 술 먹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하면 말불기 하는 게 아니라 초기서 하면 잘 낫게 되는 거죠. 네. 그 당뇨병이 완치가 됐다는 건요, 췌장이 인슐린 분비 기능을 정상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당시 완치됐다는 건 당뇨병은 췌장의 기능이 떨어진 건데 네. 그게 정상화된 거죠. 그래서 이게 46개 유로 당뇨병 2010년도에 9월달에 제가 발표한 논문인데 4년 동안 보니까 췌장 기능이 점점 증가했어요. 회복한다면 췌장 기능이 실제로.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혈당치는 정상화돼서 합병 어느 정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일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계 인슐린 펌프 완치 학회가 만들어졌고 저를 초대 회장으로 옹립이 됐죠. 네.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췌장 기능 회복합니다. 또한 이번에 미국 당뇨병 학회도 발표했는데 보면은 이거 보세요. 병력 기간이 1년 이상 빨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게 1년, 2년 지나면 췌장 기능이 굉장히 회복하죠. 이게 인슐린 나온 양이니까. 네. 10년 이상 된 사람은 남색입니다. 거의 회복 안 하죠. 그러니까 말기에 오면 안 돼요. 초기 때 오면 금방 회복하게 낫는데. 그러니까 아마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말기에 가라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절대 안 낫게 만드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 건강을 생각하고 완치되고 합병 예방하려면 이렇게 되면 혈당 높으니까 합병증도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오기 전에 일찍 오면은 합병도 없어지고 예방될 뿐만 아니라 완치될 수 있으니까 초기 때 보면 완치된 일이 훨씬 많습니다. 네. 우리 아들 보면 그래요. 오늘 온 사람도 많이 완치가 돼 있으니까. 네, 초기일수록 완치율이 높다는 네. 말씀까지 전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요, 좀 병원으로 가서 인슐린 펌프 치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오늘 만나본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도요, 예전에는 식사량이 많은 만큼 살도 많이 찌셨는데, 그 인슐린 펌프 치료 후에는 아무리 먹어도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방금 화면에서 만나본 분들도 식사를 편하게 마음껏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잘 먹어야지 건강하죠. 당뇨병 환자의 가장 잘못된 점이 작게 먹고 건강해지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도둑놈식법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네. 잘 먹어도 인슐린펌프 달면은 정상화 되니까 몸무게도 정상화되고 활력이 생기고 합병이 없어지고 완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먹어야 됩니다, 연료를.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슐린펌프 치료 방법밖에 없어요. 먹는 약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체장을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치료 방법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네. 마음껏 먹게 해요.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직접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던 점들 마음껏 질문해 주시길 바랄게요. 인슐린 펌프는 24시간 내내 달고 있어야 하나요? 잠깐씩 떼어놓아도 치료에는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잠깐 떼어놔도 괜찮아요. 또 체장을 회복하고 자기 체장에 회복하고 있으니까 조금 부족하겠죠. 인근치만은 그 정도는 한 두세 시간 뗀다든가 이런 거 수영하러 가서 떼고 온다든가 이런 정도는 대부분 경우는 괜찮아요. 그냥 하루 이틀 떼고 있는 거는 그것도 좀 나빠지겠지만 또 체장이 회복할수록 아주 완전 떼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많이 회복하면 많이 떼어 놓을 수 있죠. 네. 오늘도 정말 알찬 내용들 많이 전해주셨거든요.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자가 권리가 두 가지 있습니다. 환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환자는 정보가 필요해요. 자기 걸린 병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네. 정보를 이름 풀어서 잘 알고 잘 비교해가지고 치료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환자한테 있습니다. 의사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사실 아셔야 됩니다. 네. 환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의사는 그 선택하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조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똑똑한 환자가 돼야 됩니다. 당뇨 환자분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 목숨도 구하고 자기 건강도 구하고 자기 가정의 평화와 행복도 지켜내가야 되는 겁니다. 환자의 권리는 두 가지입니다. 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환자에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도 당뇨 전문의이신 건국대의대 최수범 박사님과 함께 당뇨병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당뇨병으로 인해서 좀 고생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